이노베이트 퀀텀 IQ의 40층 전략기획실은 얼음으로 지은 성체와 같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모든 임원들은 숨을 죽인 채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 남자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권지훈, 28배 나이로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기업을 이끄는 천재 CEO.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수트와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그보다 더 차가운 눈빛을 가진 그는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안드로이드처럼 보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리는 듯했다. 이 보고서 어느 부서에서 작성했습니까? 그의 지목을 받은 마케팅팀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제가 총괄했습니다. 대표님. 권지훈은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은 없고 희망사항과 감상적인 예측뿐이군요. 저는 회사를 경영하는 거지 문학 동호회를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낭비였어요. 다시 해오세요. 그의 말에는 어떤 질책이나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무가치한 것을 폐기 처분하는 듯한 서늘한 무관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같은 시각, 만원 지하철 안에서 한 소녀가 손잡이를 굳게 붙잡고 있었다. 한소은, 올해 막 18살이 된 그녀는 낡았지만 단정하게 다림질된 교복 위에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큰 눈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불안으로 반짝였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명문 IQ의 특별 인재 인턴십에 합격한 그녀에게 오늘 첫 출근은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그녀는 품에 안은 낡은 가방을 고쳐 안았다. 그 안에는 지난 몇 주간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던 회사 관련 자료들과 새벽에 어머니가 싸주신 작은 도시락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다. 아픈 동생의 약값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지하철이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거대한 빌딩 숲,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빛나는 IQ 타워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IQ 타워의 로비는 마치 미래 세계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모든 것이 거대하고 반짝이고 비현실적이었다. 소우는 잠시 그 위압적인 분위기에 주눅이 들었지만 이내 입술을 굳게 깨물고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인턴 사원증을 목에 건 그녀의 첫 임무는 각 부서에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를 배달하는 것이었다. 복잡한 사내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녀는 서류 뭉치를 위태롭게 품에 안은 채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바로 그때였다. 중요한 회의에서 방금 빠져나와 날카로운 신경을 곤두순차에 걸어오던 권지훈과 모퉁이에서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소은의 손에 있던 서류들이 하얀 눈처럼 공중으로 흩날렸다. 그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권지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서류 더미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앳된 얼굴의 소녀였다. 그는 그녀의 목에 걸린 인턴 사원증을 보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시간을 방해한 부주의한 외부 배달원 정도로 생각했다. 앞을 제대로 보고 다녀야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소녀는 변명을 하거나 울먹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깊이 고개를 숙이며 외쳤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서류에 손상이 없도록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가식이나 꾸밈도 없는 순수한 당황과 진심 어린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권지우는 늘 계산된 사과와 두려움에 찬 복종에만 익숙해 있던 터라. 그토록 원초적이고 진실된 반응에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흩어진 서류들을 필사적으로,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꼼꼼하게 정리하는 소녀의 모습을 잠시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낡은 운동화, 굳은 살이 박인 작은 손,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필사적인 눈빛.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내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고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이라는 말을 남긴 채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잔상이 남았다. 그것은 성가심과는 다른 아주 낯선 종류의 감정이었다. 한소은의 인턴 생활은 전략기획팀의 막내로서 가장 사소하고 평범한 일들로 채워졌다. 그녀의 하루는 팀원들의 책상을 닦고 각자의 취향에 맞춰 커피를 내리고 산더미 같은 서류를 복사하고 우편물을 분류하는 일로 시작되었다. 다른 인턴들이 틈틈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삼삼오오 모여 잡담을 나누는 동안에도 소은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탕비실의 비품들을 종류별로 정리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목록을 만들었고, 복사된 서류들에는 날짜와 담당자별로 라벨을 붙여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그녀는 늘 가장 먼저 출근했고, 팀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도 남아 그날의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서야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이런 성실함은 단순한 근면함을 넘어 어떤 일이든 그 안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려는 그녀만의 단단한 직업윤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느 날 박 팀장은 소은에게 귀찮은 업무를 떠넘기듯 지시했다. 한소은 씨, 지하 자료실에 가서 5년 전 프로젝트 자료들 좀 스캔해서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놔요. 먼지 많으니까 마스크 꼭 쓰고. 그곳은 회사의 모든 이들에게 잊힌 먼지 쌓인 서류들의 무덤과 같은 공간이었다. 소은은 불평 한마디 없이 지하 자료실로 향했다. 기계적으로 스캔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꼼꼼한 성격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내용을 읽어가며 파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이름의 실패한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최종 지출 내역과 최초 예산안 사이에 미세한 불일치가 있었던 것이다. 프로젝트 실패 직후 청산된 한 자회사를 통해 집행된 자금 중 일부의 행방이 묘연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할 숫자에 생긴 작은 오차는 그녀의 눈에 계속해서 밟혔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발견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메모지를 박 팀장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박 팀장은 소은의 메모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의욕만 앞선 인턴의 어설픈 실수 정도로 치부했다. 그는 메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혹시 모를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일일 보고 시간에 권지훈 대표에게 아무렇지 않게 언급했다. 신입 인턴이 오래전에 종결된 키메라 프로젝트 파일에서 전산상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조치했습니다. 권지훈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프로젝트 키메라는 그가 CEO가 되기 전 회사 역사에 기록된 쓰라린 실패 사례였다. 그는 박 팀장에게 인턴이 딴짓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대표 집무실에서 권지훈은 키메라라는 이름과
청산된 자회사라는 단어를 곱씹었다. 그의 머릿속에 최근 경쟁사인 넥서스 테크가 키메라와 유사한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정보 분석 보고서가 스쳐 지나갔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실패한 프로젝트, 사라진 자회사, 행방불명된 자금, 그리고 경쟁사의 성공. 그의 천재적인 두뇌가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소은이 발견한 작은 오류는 어쩌면 회사 내부에 숨어있는 스파이어의 흔적일지도 몰랐다. 다음 날부터 권지훈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CCTV 모니터를 통해 지하 자료실에서 일하는 소은의 모습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화면 속 소은은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조차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가 혐오하는 사내 정치와 가식적인 아첨과는 정반대의 지점에 있었다. 그의 얼음장 같은 마음에 아주 작은 호기심의 파문이 일었다. 바로 그때 기업전략본부장인 오수진 이사가 새로운 제안서를 들고 그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야망 넘치고 세련된 그녀는 권지훈의 권력은 물론 그의 마음까지도 얻고 싶어 하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권지훈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던 모니터 화면을 놓치지 않았다. 화면에는 먼지투성이 자료실에서 묵묵히 일하는 어린 인턴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권지훈은 재빨리 화면을 껐지만 오수진의 날카로운 눈은 이미 모든 것을 포착한 뒤였다. 대표가 왜 저런 말단 인턴을 지켜보는 거지? 수년간의 권력 암투로 다져진 그녀의 직감은 저 어린 소녀가 자신의 길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위로 차가운 질투와 의심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오수진 이사는 권지훈 대표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한 작은 이물질, 한소은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질투나 의심 같은 감정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었다. 대신 가장 세련되고 우아한 방식으로 덫을 놓았다. 그녀는 인자한 선배의 미소를 지으며 소은에게 다가갔다. 소은 씨, 요즘 성실하다는 칭찬이 자자하던데 내가 특별히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한번 주고 싶어요. 그녀가 내민 것은 신기술 시장 동향에 대한 방대한 양의 원본 데이터였다. 이걸 분석해서 사흘 안에 미래가치 보고서를 제출해봐요. 인터넷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이사회의 특별 테스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그 데이터는 최고 수준의 분석가들도 몇 주는 좋게 걸릴 양이었고 결정적으로 곳곳에 교묘한 오류 데이터가 심어져 있어 섣불리 분석했다가는 완전히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함정이었다. 소은은 그 일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덫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진짜 임무에 심장이 뛰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작은 회의실에 틀어박혀 잠도 자고 밥도 거르며 데이터와 씨름하기 시작했다. 수십만 개의 데이터 행렬 속에서 그녀는 밤낮을 잊었다. 하지만 분석을 하면 할수록 결과는 미궁구로 빠져들었다. 표준 분석 모델로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고 데이터들은 서로 모순되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마감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그녀는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었다. 절망감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권지훈은 오수진이 소은에게 내린 과제를 즉시 파악했다. 인턴에게 맡기기에는 터무니없이 어렵고 방대한 양이었다.
그는 오수진의 악의적인 의도를 꿰뚫어 보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제 자체가 흥미로웠다. 그것은 과거 실패했던 프로젝트 키메라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술 분야였기 때문이다. 그는 CCTV를 통해 회의실에서 홀로 분투하는 소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좌절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 키보드에 머리를 대고 쪽잠을 자는 모습에서 그는 낯선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선 일종의 감탄과 보호 본능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는 직접 나설 수 없었다. CEO가 특정 인턴을 편애한다는 소문은 회사 전체의 위계를 흔들 수 있었다. 깊은 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짧지만 강력한 코드 몇 줄을 작성했다. 오염된 데이터셋에서 변칙적인 패턴을 분리하고 추출해내는 그만이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정렬 알고리즘이었다. 그는 발신자를 추적할 수 없는 사내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볼 것이라는 한 줄의 메시지와 함께 알고리즘 파일을 소은의 컴퓨터로 전송했다. 잠에서 깬 소은은 자신의 컴퓨터에 도착해 있는 의문의 메일을 발견했다. 혼란스러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첨부된 파일을 실행했다.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데이터들이 알고리즘을 통해 순식간에 재정렬되기 시작했다. 뜨거운 칼로 버터를 자르듯 코드는 데이터 속의 노이즈와 오염된 값들을 정확하게 분리해냈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핵심적인 트렌드를 수면 위로 드러냈다. 새로운 무기를 얻은 소은은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단순히 기술의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데이터 변칙이 의도적인 정보 오염일 수 있다는 잠재적 보안 위험까지 지적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감 시한을 불과 몇 분 남겨두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각 부서장들에게 즉시 전달되었다. 오수진은 소은이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했거나 아예 포기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각 부서에서 돌아온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R&D팀은 분석의 깊이에 경악했고 보안팀은 데이터 오염 가능성 지적에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최종 보고서는 권지훈 대표의 책상 위에도 올라왔다. 그는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다. 그의 입가에 누구도 본 적 없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가 던져준 도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잠시 후 오수진의 사무실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권지훈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 이사, 방금 인터넷 보고서를 읽었소. 우리 회사의 시장 데이터 무결성에 대해 할 얘기가 있겠군. 내 사무실로 지금 당장. 소은을 향해 던졌던 덫이 이제는 그녀 자신의 목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오수진 이사를 향한 권지훈의 차가운 질책 이후 한소은의 보고서는 전략기획팀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그녀의 분석 능력은 칭찬받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오 이사의 눈밖에 나면서 보이지 않는 견제와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은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더욱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그녀에게는 주변의 평가보다 스스로의 성장이 더 중요했다. 바로 그때 회사에 거대한 위기가 닥쳤다. 이노베이트 퀀텀의 심장부인 중앙 서버가 정체불명의 사이버 공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대신 데이터를 아주 미세하게 오염시키고 전체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유령과도 같은 공격이었다. 중앙통제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회사의 최고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에이스팀이 총동원되었지만 그들은 공격의 근원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공격 방식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전례가 없었다. 통제실 한가운데 서 있는 권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상황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게 전문가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이 위기 속에서 시간은 적의 편이었다. 인턴인 소은은 당연히 통제실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 낡은 자료들을 정리하며 수많은 시스템 업데이트 기록과 보안 규약들을 읽었던 것이 예기치 않은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하급 단말기에서 다른 전문가들이 노이즈로 필터링해버렸을 법한 아주 사소하고 간헐적인 시스템 오류 메시지들을 발견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먼지 쌓인 파일 속에서 읽었던 한 줄의 각주가 스쳐 지나갔다. 3년 전 보안 프로토콜 업데이트 기록 특정 레거시 서브루틴은 안정적이지만 차세대 암호화 키를 특정 브리지 패치 없이 적용할 경우 이론적으로 마이크로루프 취약점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음. 당시에는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여겨져 후속 조치가 연기되었던 내용이었다. 최근에 있었던 암호화 키 업데이트 공지와 지금 그녀가 보고 있는 시스템 오류, 그녀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사실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연결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다. 통제실로 무작정 뛰어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최대한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이메일을 작성했다. 수신인은 박 팀장이 아닌 평소 권지훈 대표의 곁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냉철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던 강민혁 비서실장이었다. 이메일의 내용은 명확했다. 관찰 현재 시스템 오류는 보안 프로토콜 7.2에 부록 치이 기술된 증상과 일치함. 가설. 최근 암호화 키 업데이트가 크로노스 레거시 서브루틴의 잠재적 취약점을 활성화했을 가능성. 제한 암호화 업데이트, 임시 롤백 및 크로노스, 서브루틴 정밀 진단 요청. 강 비서는 수백 통의 보고 속에서 이 짧은 이메일을 발견했다. 명확한 근거와 논리적인 구조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유독 눈에 띄었다. 그는 이 인턴의 이름을 기억했다. 대표가 남몰래 주시하던 바로 그 인턴이었다. 그는 찰나의 고민 끝에 이메일을 태블릿에 띄워 권지훈에게 건넸다. 권지훈은 이메일을 단숨에 읽어내렸다. 그의 첫 반응은 의심이었다. 최고의 전문가 팀도 놓친 것을 고작 인턴 하나가 발견했다고 하지만 이메일에 적힌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제시된 근거는 명확했다. 그는 보안팀장을 향해 명령했다. 당장 크로노스, 서브루틴이랑 최신 암호화 패치의 충돌 여부 확인해. 팀장은 대표님, 그건 안정화된 레거시 코드라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희박한 확률입니다. 라며 반박했다. 권지훈의 목소리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다. 확인하라고 했다. 그의 명령에 팀원들이 마지못해 진단을 실행했다. 잠시 후 통제실에 정적이 흘렀다. 팀장의 입에서 경악에 찬 신음이 터져 나왔다. 세상에, 맞습니다. 루프가 발생했습니다. 공격이 들어온 경로가 바로 여기입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순간 권지훈은 강 비서를 돌아보며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소은 인턴, 당장 내 집무실로 데려와. 그 공개적인 명령은 그녀를 평범한 인턴에서 단숨에 CEO가 직접 찾는 비범한 존재로 격상시켰다. 잠시 후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소은이 마침내 IQ 타워의 최상층
권지훈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창밖을 보던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무관심이 아닌 날카로운 호기심이 번뜩이고 있었다. 처음부터 당신의 사고 과정을 설명해봐. 서버 공격 사건 이후 한소은이라는 이름은 이노베이트 퀀텀의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를 흘깃거리며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경외의 눈빛을 보냈고 또 다른 이들은 노골적인 질투를 드러냈다. 권지훈 대표는 공개적인 칭찬 대신 조용한 방식으로 그녀의 공을 인정했다. 그는 소은을 먼지 쌓인 지하 자료실에서 빼내 핵심 부서인 전략기획팀의 주니어 연구원 자리로 발령했다. 비록 중요도가 낮은 프로젝트들이었지만 그녀에게 진짜 데이터를 다룰 기회를 준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관심과 변화가 부담스러웠지만 소은은 주변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더욱 집중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했다. 오수진 이사는 분노에 휩싸였다. 한소은을 짓밟으려던 자신의 계획이 오히려 그녀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소은을 단순한 눈엣 가시가 아닌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적으로 규정했다.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한소은이 제기할 수 없도록 더 정교하고 치명적인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목표는 회사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극비 프로젝트 피닉스였다. 그녀는 피닉스의 초기 컨셉 문서를 경쟁사인 넥서스 테크에 유출시킨 뒤 그 모든 죄를 한소은에게 뒤집어 씌울 완벽한 시나리오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잔혹한 계획이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수진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첫째, 그녀는 자신의 이사 직위를 이용해 프로젝트 피닉스 관련 시장 조사를 소은에게 특별히 지시했다. 이로써 소은이 관련 서버에 접속한 합법적인 디지털 기록을 남겼다. 둘째, 그녀는 넥서스 테크의 첩자를 통해 얻은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회사의 보안이 가장 취약해지는 심야 시간에 외부 공용 와이파이망을 통해 소은의 IP와 로그인 정보를 도용하여 피닉스 컨셉 문서 파일을 넥서스 테크가 관리하는 유령 이메일로 전송했다. 모든 과정은 소은의 계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자신이 직접 조작한 익명의 내부 고발을 근거로 긴급 보안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팀이 추적한 결과는 오수진의 시나리오대로였다. 정보 유출은 소은의 계정을 통해 그녀의 IP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은은 인사팀, 보안팀장, 그리고 오수진 이사가 기다리는 회의실로 불려갔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증거들을 마주해야 했다. 모든 디지털 기록이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차가운 데이터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회사를 구한 영웅이었던 인턴이 하루아침에 산업 스파이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어제까지 그녀를 칭찬하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소은은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최종 보고는 권지훈 대표의 집무실에서 이루어졌다. 보안팀장은 논리정연하게 디지털 증거들을 설명했고 오수진은 옆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말을 거들었다.
회사의 보안과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한소은 인턴을 즉시 해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만을 신뢰하는 냉철한 CEO 권지훈이라면 당연히 그녀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다. 권지훈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논리적인 이성은 모든 증거가 한소은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서류를 쏟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진실된 눈빛, 먼지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던 성실함, 서버 위기 속에서 보여준 명석한 통찰력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차가운 사실과 뜨거운 직감 사이에서 그의 내면은 격렬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회사의 모든 이들이 그의 마지막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권지훈의 집무실 안, 시간은 납처럼 무겁게 흘렀다. 오수진 이사와 보안팀장은 그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마침내 권지훈이 보고서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화강감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한소은 인턴의 계약은 즉시 정직 처리한다. 내가 직접 총괄하는 최종 내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회사 출입을 금지한다. 그의 결정에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즉각 해고와 법적 조치를 예상했던 그들에게 정직과 대표 직속 조사라는 처분은 너무나도 이례적인 것이었다. 특히 오수진 이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은 그녀가 원했던 깔끔하고 신속한 제거가 아니었다. 겉으로는 한소은을 징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권지훈은 이 조치를 통해 시간을 벌고 사건의 통제권을 자신의 손에 완벽하게 가져온 것이었다. 그날 밤 권지훈의 집무실에는 그의 유일한 신복인 강민혁 비서실장만이 남아있었다. 공식 조사팀은 그가 던져준 엉뚱한 단서를 쫓아 시간만 낭비하고 있을 터였다. 진짜 조사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권지훈은 강 비서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증거가 너무 완벽해. 깨끗하고 논리적이고 단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지. 마치 누군가 잘 짜놓은 각본 같아. 그는 이번 정보 유출 사건이 소은이 발견했던 프로젝트 키메라의 비자금 흔적, 그리고 그녀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던 서버 공격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확신했다. 고위 임원진 내부에 첩자가 있으며 한소은에 대한 공격은 진실에 너무 가까워진 자를 제거하거나 더 큰 음모를 감추기 위한 연막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강 비서에게 명령했다. 오수진 이사를 자금 흐름, 통신 기록, 넥서스 테크와의 연결, 고리까지 전부. 그리고 한소은 인턴을 찾아 내가 직접 만나야겠어. 한편 소은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챙겨 회사를 나왔다. 단칸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그대로 침대 위로 쓰러졌다. 꿈만 같았던 기회는 악몽이 되어버렸다. 배신감과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몇 번이고 되짚어 보았지만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만 같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바로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강민혁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소은에게 조용히 만날 것을 제안했고 그녀를 회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한적한 북카페로 안내했다. 소은은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CEO의 수트가 아닌 편안한 캐주얼 차림의 권지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의 위압적인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였다. 그는 어떤 변명이나 긴 서론 없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한소은 씨, 질문은 하나만 하지. 솔직하게 대답해. 당신이 파일을 유출했나? 그 질문에 소은은 눈물이 가득 고인 채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지훈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믿지, 그 세 글자. 믿지라는 말이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소은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았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렸을 때 가장 믿음을 얻고 싶었던 단 한 사람이 그녀를 믿어준다는 사실에 벅찬 감정이 밀려왔다. 권지훈은 자신의 수사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그녀가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하며 진범을 찾고 있다고 짧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사건이 있기 며칠 전부터 주변에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당부했다. 지금부터 회사 사람 누구와도 연락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 그리고 나를 믿어. 내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테니. 카페를 나서는 소은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었다. 권지훈의 신뢰를 얻은 이상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터였다. 권지훈의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비밀 상황실은 그의 집무실보다 더 정교한 정보 분석 장비들로 가득했다. 강민혁 비서실장은 지난 며칠간의 조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오수진 이사는 차명으로 된 해외 계좌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넥서스 테크가 저희 기술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해 성공을 거둔 시점과 이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시점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대포폰을 이용해 넥서스 테크의 핵심 관계자와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동기는 명백했다. 돈과 더 큰 권력을 향한 탐욕. 하지만 아직 오 이사가 이번 프로젝트 피닉스 유출의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바로 그때 소은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는 권지훈의 요청에 따라 지난 며칠간의 기억을 더듬다가 사소하지만 이상했던 점을 기억해냈다. 며칠 전에 오 이사님께서 제 키보드에 커피를 쏟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미안하다며 IT팀을 통해 바로 새 것으로 교체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권지훈의 머릿속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소은의 단말기에 키보드 로고나 복제 소프트웨어를 심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접근이었던 것이다. 이제 동기와 수법이 모두 파악되었다. 권지훈은 그녀가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들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직접 나서서 함정을 설계했다. 작전명은 프로젝트 데달루스,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AI 기술에 대한 프로젝트 파일이었다. 이 파일은 회사의 최신 보안 기술로 암호화되었지만 권지훈은 오직 복제된 특정 계정, 즉 오수진이 훔친 소은의 계정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교묘한 뒷문을 만들어 두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일 안에 심어진 디지털 비컨이었다. 이 파일이
IQ의 보안 네트워크 외부에서 열리는 순간 파일의 위치와 시간, 사용된 기기 정보가 실시간으로 그의 비밀 상황실로 전송되도록 설계되었다. 이제 완벽한 무대가 만들어졌다. 배우가 등장해 독이 든 술잔을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권지훈은 오수진의 의심과 질투심을 자극하기 위한 연극을 시작했다. 그는 R&D 본부장과 핵심 엔지니어 몇 명만을 소집하여 극비 회의를 열었다. 당연히 이 회의에 오수진은 초대받지 못했다. 회사 내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배제된 그녀는 모욕감과 불안감을 느꼈다. 그 후 권지훈은 강 비서에게 자신의 집무실 근처, 즉 오수진의 사무실에서도 들릴 만한 거리에서 일부러 암호화된 내용으로 통화하도록 지시했다. 데달루스 파일의 보안 등급을 최고로 격상시켜 내일 오전 중으로 1급 임원진 리뷰를 위해 메인 서버로 옮기도록 하게. 절대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 돼. 오수진의 귀에 이 정보가 들어갈 것을 정확히 계산한 행동이었다. 질투와 탐욕에 눈이 먼 오수진은 마침내 미끼를 물었다. 데달루스라는 가상의 프로젝트는 그녀에게 IQ를 무너뜨리고 넥서스 테크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보였다. 그녀는 모두가 퇴근한 깊은 밤, 자신의 사무실에 남아 소은의 단말기에 심어두었던 프로그램을 이용해 메인 서버에 접속했다. 그녀는 훔친 소은의 계정으로 손쉽게 보안을 뚫고 프로젝트 데달루스 파일을 자신의 USB 다운로드했다. 그녀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회사의 가장 큰 비밀을 손에 넣었고 모든 디지털 기록은 정직당한 인턴 한소은을 가리키고 있을 터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녀는 확신했다. 바로 그 순간 권지훈의 펜트하우스 상황실 모니터에 조용한 경고등이 켜졌다. 서울의 디지털 지도 위에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비컨 활성화, 위치 강남구 테헤란로, 넥서스 테크 본사 17층 서버 세실. 권지훈은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승리감이 뒤섞인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는 강 비서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물었군. 이제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야. 덫은 작동했고 증거는 확보되었다. 거역할 수 없는 심판의 시간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오수진 이사는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넥서스 테크의 첩자와 은밀하게 접선했다. 그녀는 승리감에 취해 프로젝트 데달루스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넸다. 이 작은 저장 장치 하나가 이노베이트 퀀텀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정상의 자리에 올려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며칠 후 넥서스 테크의 이사회는 축제 분위기였다. 권지훈의 영원한 라이벌인 넥서스 테크의 대표는 도난된 데이터가 진짜임을 확신했다. 그는 주저없이 수천억 원의 자금을 데달루스 기술을 복제하기 위한 신규 R&D 부서에 쏟아부었다. 심지어 그는 언론에 곧 업계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신기술을 선보일 것이라며 IQ를 겨냥한 도발적인 발표까지 서슴지 않았다. 권지훈이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넥서스 테크는 스스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훔친 정보를 활용하고 있음을 공표한 셈이었다. 넥서스 테크의 발표는 업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IQ 내부 직원들은 회사의 최고 기밀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공포에 휩싸였고 이사회는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권지훈은 유일하게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태풍의 눈처럼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혼란을 차가운 이성으로 관망했다. 그는 적들이 승리에 도취해 방심하고 이사회의 동맹들이 해결책을 갈망하며 자신에게 의지하게 될 때까지 혼돈이 최고조에 이르기를 기다렸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강 비서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놈들은 미끼뿐만 아니라 낚싯바늘과 낚싯줄까지 삼켰어. 이제 배를 통째로 삼킬 일만 남았지. 그의 모습은 이미 수십수 앞을 내다보고 마지막 외통수를 준비하는 체스 마스터와 같았다. 자신의 작은 단칸방에서 소우는 노트북 화면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넥서스 테크의 대대적인 발표와 IQ의 위기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권지훈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했다. 그저 그를 믿으라는 말만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자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두려움 밑바닥에는 권지훈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에 강 비서로부터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일막은 끝났습니다. 이제 피날레를 준비하십시오. 그 짧은 메시지는 그녀의 불안을 잠재우고 결연한 의지를 다지게 하는 힘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내부의 혼란이 극에 달하자 마침내 오수진 이사를 필두로 한 반대파 이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번 대규모 보안 유출 사태의 책임을 물어 권지훈 대표의 해임안을 상정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것이야말로 권지훈이 설계한 마지막 그림이었다. 그가 직접 회의를 소집할 필요도 없었다. 적들이 스스로 심판의 무대 위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오수진은 완벽한 승리를 예감했다. 그녀는 권지훈의 무능함을 질타하고 산업 스파이를 색출해낸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 회사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할 연설문을 작성했다. 그녀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권지훈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빙산이 지금 자신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 아침이 밝았다. 오수진은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가장 화려하고 권위적인 디자인의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가득했다. 같은 시각 소우는 소박하지만 단정하고 프로페셔널한 옷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은 결연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잠시 후 강 비서가 보낸 차가 그녀를 태우기 위해 도착했다. 마침내 마지막 장면. 권지훈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넥타이를 고쳐매며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포식자처럼 번뜩였다. 폭풍은 더 이상 오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폭풍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이노베이트 퀀텀의 모든 권력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오수진 이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녀는 비통한 표정으로 한소은에 대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제시하며 그녀를 순진하지만 위험한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웠다. 그리고 그녀는 날카로운 칼날을 마침내 권지훈에게 겨눴다. 대표께서는 저런 인턴 하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독단적인 판단과 무능함으로 인해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 데달루스마저 유출되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권지훈의 즉각적인 해임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그녀의 편에 섰던 이사들이 동조하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권지훈을 향한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을 받으면서도 미동조차 않던 권지훈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움직이자 시끄럽던 회의장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그는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 이사님의 열정적인 연설, 잘 들었습니다. 아주 감명 깊은 연극이더군요. 그는 강 비서에게 눈짓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소은이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왔다. 이사들이 경악하는 사이 권지훈은 첫 번째 증거를 스크린에 띄웠다. 소은의 키보드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와 오 이사가 우연히 커피를 쏟고 키보드를 교체하도록 지시하던 CCTV 영상이었다. 오수진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권지훈의 방역은 쉴 틈 없이 이어졌다. 이제 프로젝트 피닉스 유출건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스크린에는 정보 유출의 전체 디지털 경로가 표시되었다. 소은의 계정이 사용되었지만 신호는 여러 개의 해외 서버를 거쳐 오수진의 비밀 아지트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 공용 와이파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화면에는 그녀의 비밀 계좌와 넥서스 테크로부터 거액을 받은 금융거래 내역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오수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녀를 지지하던 이사들은 불안한 듯 자리를 고쳐 앉았다. 궁지에 몰린 오수진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이건 모두 조작이야. 진짜 문제는 데달루스 유출이라고. 당신의 무능함이 우리 모두를 망쳤어. 그 말에 권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아, 프로젝트 데달루스. 우리 회사의 가장 혁신적이고 가치 있는 기술 말입니까? 그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그런 기술 말입니다. 그는 프로젝트 데달루스가 처음부터 오수진을 잡기 위해 만든 가짜 프로젝트였음을 밝혔다. 스크린에는 그녀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그 파일이 넥서스 테크 본사 서버에서 활성화되는 실시간 추적 데이터가 그대로 표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쐐기로 그는 스피커폰을 통해 넥서스 테크 대표의 목소리를 회의실에 울려 퍼지게 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넥서스 테크의 대표는 분노에 차 오수진에게 직접 데이터를 받았다고 울부짖었다. 회의장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오수진은 자신의 의자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세련된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패배한 여자의 비참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권지훈은 오수진을 향해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끝났어. 검사들이 다가와 산업 스파이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그녀와 그녀의 동조자들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초라하게 끌려나갔다.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권지훈은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한소은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폭풍의 중심에서 조용하고 깊은 존중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유일하게 믿었던 한 사람의 결백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것이었다. 그녀의 명예회복이야말로 그의 가장 완전한 승리였다. 이사회의 폭풍이 지나간 후 이노베이트 퀀텀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오수진 이사와 그녀의 동조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랐고 회사는 권지훈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더욱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소은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리숙한 인턴이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고 회사를 구한 영웅으로 모든 직원들의 존경과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어제까지 그녀를 경멸하던 사람들은 이제 복돼서 그녀와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갑작스러운 관심이 어색했지만
소은은 여전히 변함없이 겸손하고 성실했다. 권지훈 대표의 특별 지시로 그녀는 전략기획팀의 정식 연구원으로서 최고의 멘토들에게 직접 업무를 배우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나갔다. 일주일 후 권지훈은 전 직원 조회를 소집했다. 그는 최근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는 더욱 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단상 위로 한소은을 불렀다. 여기 있는 한소은 연구원은 탁월한 통찰력과 정직함으로 회사를 위기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직업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전례 없는 발표를 이어갔다. 이에 이노베이트 퀀텀은 한소은 연구원에게 국내 최고의 대학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졸업 후 우리 회사에 수석 연구원 자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합니다. 폭탄 선언과도 같은 발표에 모든 직원들이 충격과 감탄 속에서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소은은 벅차오르는 감정의 눈물을 흘리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권지훈에게도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명석하고 엄격했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던 얼음장 같은 벽은 눈에 띄게 얇아져 있었다. 그는 이제 말단 직원들의 아이디어에도 귀를 기울였고 그의 얼굴에는 아주 가끔이지만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기도 했다. 특히 소은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사무실에서의 그들은 여전히 상사와 부하였지만 그 관계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따뜻함과 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가끔 그녀의 자리에 들러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했고 그럴 때마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어느 저녁, 권지훈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그들은 더 이상 CEO와 인턴이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레스토랑에 마주 앉았다.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다. 나는 평생 진심이라는 것을 경멸하며 살아왔소. 이용당하기 쉬운 약점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얼음으로 된 벽을 쌓았소. 그는 따뜻한 눈으로 소은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나타났소. 당신의 성실함, 당신의 정직함, 결코 꾸미지 않는 그 진심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소. 당신이 나의 얼음을 녹인 거요.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당신 앞에는 이제 눈부신 미래가 펼쳐질 거요. 나는 그 모든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싶소. 한소은 씨, 나의 여자친구가 되어 주시겠소. 그의 담백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소은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이제는 최고의 명문대생이자 IQ에 촉망받는 파트타임 연구원이 된 소은이 회의실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었다.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은 권지훈은 더 이상 CEO의 차가운 눈이 아닌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전략적인 비전과 그녀의 혁신적이고 인간적인 감성이 결합된 IQ는 업계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함께 손을 잡고 IQ 타워를 나섰다. 가짜를 혐오하던 냉혈 CEO는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한 사람을 만나 마침내 자기 자신을 찾았다. 폭풍이 지나간 그들의 세상에 눈부시게 밝은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